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밤 10시에 화상으로 열린 제2차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임기 초반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6시에 칼퇴근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하지 않고 국가안보실 차원의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서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라며 오히려 문재인 전 정권과 민주당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관련 소식 발빠르게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구 자택과 용산 대통령실을 오가는 동안 발생하는 교통통제 상황이 온라인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도 윤 대통령이 칼퇴근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했고 이 내용이 기정사실처럼 표에 적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6시 퇴근했다는 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제날 윤석열 대통령 대변인실은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하면서 윤 대통령이 밤 10시 국제화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이 다자 정상회의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화상 형식이기는 하나 다자 외교 무대에 대비한 것입니다. 한편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참석했는데요. 오는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이 화상으로 남아 처음으로 만난 자리인 셈입니다. 아직까지 가짜뉴스의 발원지는 명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 네티즌이 오후 6시인데 도로에 교통통제한다 이렇게 글을 올리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출퇴근하는 윤 대통령의 교통통제로 오인하면서 오후 6시 칼퇴근이라는 선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서울 시내 길이 막히면 윤석열 때문이다라는 야권 지지층의 댓글 선전선동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으면 될 걸 집무실 이전한답시고 출근길 길 막고 출퇴근한다는 게 말이 되냐 불편해서 못 살겠다라고 댓글을 적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이 용산 사시느냐라고 묻자 게시자는 광주다라고 답했다는데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도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사퇴를 통보한 것을 두고 안보 공백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건 안보 공백이 아니라 안보에 저해가 되는 인사를 제낀 것이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하지 않고 국가안보실 차원의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국정원장마저 공백이 있는 상황에 NSC를 열지 않은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가 안보 불감증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어야 하는 마땅한 사항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것인데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발표하자 문재인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반기를 들고 나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경호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방송에 나와 작심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김 팀장은 어떤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연 적도 없는 그분들이 갑자기 NSC를 소집하고 안보를 운운하는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그동안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문재인은 임기 중 북한 미사일 도발에 NSC를 직접 주재한 경우가 매우 적어 논란이 됐습니다. 또 북한이 민감해하는 도발이라는 표현을 자제해 대북 저자세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실제 데이터는 어떨까요?
문재인 임기 중 청와대가 북한 도발 등으로 긴급 NSC 및 관계장관 회의를 연 것은 총 64회입니다. 최종 문제는 17번의 회의에만 참석했는데 즉 26.6%만 주재한 것이죠. 나머지는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습니다. 문제는 취임 첫 해인 2017년 NSC를 8차례 소집했지만 이후 주재 횟수가 줄어들었고요. 2020년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NSC에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쏜 날 휴가를가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지요. 당시 청와대는 오전 9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으나 문제는 휴가로 참석하지 않았고 당시 청와대는 문재인이 휴가지에서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랬던 문재인을 국민들이 선명히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저런 비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 할 수 있는데요.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 발생 시 집무실에 있었고 국가안보실장은 잠시 밖에서 업무 중이어서 통화로 보고하고 제가 대면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처장은 북한 도발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여는 건 불충분하다라며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고 누구 레벨에서 조치가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앞으로 회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회의의 효율성을 최우선시하겠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민주당 사람들이 가진 뇌 구조, 그 특유의 뻔뻔함은 정말 연구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천연덕스럽게 지들 입으로 미사일 발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본인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미상 발사체라고 했죠. 또 허구한 날 문재인이 아닌 정의용이 NSC 소집하면서 미상 발사체니 뭐니 했으면서 야당이 되니 왜 대통령이 NSC 주재 안 하냐면서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라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어서 북한 미사일은 좌파 정권에서는 착한 미사일이고 보수 정권에서는 금방이라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듯한 나쁜 미사일 이렇게 따로 존재하나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